안녕하세요. 나교장 안상현입니다. 자기 유형 찾는 방법 정리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행동을 통해서 자기의 그 기본 유형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구유형의 회피 행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구유형의 대표적인 강박 행동은 무엇일까요? 갈등을 피하는 거죠. 갈등. 갈등을 피한다라는 것 자체의 의미는 뭐냐면 무언가 막 애써서 무언가를 하고 긴장하고 이런 상태를 피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갈등이 일어나면 그 갈등을 피하려는 무의식적인 행동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 못하게 거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흥분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야? 이렇게 어떤 발생된 상황에서 이런 대처하는 반응이 대부분의 문제는 별거 아니야 라는 식의 이제 반응을 주로 보이죠. 이들은 자신의 가치와 중요성까지도 거부하려는 강박 행동을 보여요. 그래서 좀 자기를 좀 자기를 좀 낮추죠. 자기 비하라고까지 해야 될까요? 자기를 좀 낮춰서 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어떤 순간에 무대에 나서기보다는 마치 병풍처럼 그 무대 뒤에 편안하게 서 있는 그런 경우가 많죠. 이들은 어떤 몸짓조차도 나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꼭 말하는 것 같이 그런 좀 소심한 행동, 이런 몸짓 이런 것들도 보입니다. 대체적으로 구유형이 좀 게으르다라고 사람들이 보고 있죠. 이들의 무의식에는 사실 활기차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활기찬 삶을 살려고 하다 보면 외부 환경에 내가 이제 노출이 되고 의존하게 되니까 그러면 마음의 평화가 깨지겠는데 이제 이런 무의식적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막상 또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또 구별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본질적인 것과 피상적인 것을 구별하지 못하게 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별로 가치가 없거나 특별히 어떤 목적이 있는 행동이 아닌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해요. 행동을 또 하기 시작하면 이제 이것 이런 어떤 행동 패턴도 결국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 않아요. 하지만 그 중요한 걸 해내려면 내가 이제 긴장되고 무언가 노력해야 되고 지금 평온한 이 상태를 좀 균형을 깨야 되는 그 상황이 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어찌 보면 미리 지금 방어에 나서는 거예요. 구형 TV 보는 거 엄청 즐기죠. 요즘은 뭐 프로그램 자체 채널이 워낙 다양하니까 아마 주말에 뭐 평일에 일하고 들어와서 주말에는 정말 집 한번 안 나가고도 편안하게 뭐 팝콘이나 티밥 이런 거 먹으면서 편안하게 TV 시청할 가능성이 많죠. 고스톱 치는 것도 좋아하고요. 또 스포츠 같은 것도 좋아하고 뭐 뭔가 수집하는 것 이런 행동도 좋아합니다. 변화가 없는 정적인 삶을 주로 즐기고요. 무엇이든 친숙한 것,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자기가 이제, 뭐랄까, 낯선 것은 또 내가 적응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조차도 갈등 상황의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바로 시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이제 나를 이제 흥분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 이제 그래서 흔히 주어진 일을 이제 예 할게요 대답은 하지만 좀 마지막까지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고 그 미룬 거에 대해서도 왜 그랬는지 이제 물어보게 되면 조금 뭐 하찮은 변명을 하기도 합니다. 약속 시간에 늦는 경우도 좀 종종 있고 약속 자체를 또 망각하기도 합니다.
판에 박힌 일들을 할 때 만족을 느끼고요. 그 이유는 이제 갈등도 잘 안 생길 거고, 그리고 내가 어떤 새로운 결정, 이런 것들을 내릴 필요도 없는 그런 일들, 이렇게 평온하게 진행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만약에 이제 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또 특히나 익숙하지 않은 일을 이제 시킬 거예요, 상사가. 그러면, 아, 네, 그거 할게요. 이렇게, 안 합니다라고 반대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바로 시작하기보단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자기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 그 일들이 모두 끝나야만 그 일을 시작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어,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분들을 잘 가이드하려면 이런 상황을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갈등을 피하려고 하는 그 무의식적 행동으로 인해서 나타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죠. 이분들은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편안해요. 이분들이 흥분하거나 막 뭔가 열을 내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같이 있으면 좀 한숨도 돌리고 좀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이렇게 좀 천천히 여유 있게 하도록 영향을 주는 경향이 있고요. 어떤 위협적인 행동을 못 합니다. 말이든 행동이든. 그래서 대개가 다른 사람들을 좀 안정시켜주고 또 평화를 누리게끔 도와주는데 탁월하죠. 다른 사람들의 어떤 고민이나 고충을 들어주는 데 있어서 아주 수용하는 자세가 아주 좋죠. 그래서 좀 불안정해하는 사람, 뭐 특히 어떤 4번이라고 할까요? 4번 입장에서 9번의 이런 그 평화로운 상태는 아주 도움이 되죠. 그래서 평온을 되찾게 도와줍니다. 천성적으로 중재자예요. 뭐 본인 스스로가 그 갈등 상황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불화가 생기면 그걸 빨리 조정해가지고 화해를 시키는 그런 면에서 또 탁월한 재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음, 이제 수용하는 그런 능력이 좋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모두에게 의견을 다 말하라고 해요. 그래서 공정한 판단을 내리려고 하는 그런 또 능력이 있습니다. 이 9번 유형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사이좋게 잘 지내는 거, 화목한 거, 평화로운 거, 화평한 거,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 강박 행동이 결국 이런 또 긍정적인 측면을 또 만들어 내는 거죠. 자, 지금까지 9유형의 회피 행동에 대해서 정리를 해 봤습니다. 9유형이 왜 그런 어떤 평상시에 행동들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됐을 것 같은데요. 구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들이 주로 회피하려는 것은 갈등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해해 준다면 구유형의 사람들이 지금 왜 저런 말과 행동을 하는지가 전보다는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끝까지 또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